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난 지 몇 년 됐죠? 좀 더 크게요. 몇 년? 야, 이렇게 한 번에 대답한 교회는 전국에 없었어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을 했거든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린 지 올해로 몇 년? 야, 안동이 다시 보여요. 안동이.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정말 지난 100년의 근현대사 가운데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기독교 지도자 50명을 정리해서 책을 냈고요. 음반을 만들었어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흔히 속칭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팔아먹어야, 불의를 저질러야 성공한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걸 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잊혀졌던 기독교 민족 지도자들에 대한 연구를 했고 음반을 냈고요. 지난 8월 10일에는 저희가 서울의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그동안의 기독교 민족 지도자들의 후손들 기념사업회 한 200여 분을 모시고 저희가 밥을 한 그릇 샀습니다. 우리 오늘 정운찬 전 국무총리님도 나오셔서 격려사를 했고요. 우리 안동교회 여러 교회가 있지만 아마 이 안동 서부교회는 이원용 목사라고 계시죠? 그분 후손들도 오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저희가 같이 기쁨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책을 내고 음반을 냈는데요. 우리가 8월 15일이 지난 지 벌써 몇 개월이 흘렀지만 우리나라가 있다는 자체가 기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민족의 해방이 되는데 기독교의 역할이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일이 아니니까 특별히 비록 장엄한 안동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만세, 대한 독립 만세 한번 외쳐도 될까요? 지금 독립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주권의 문제, 정치의 문제. 그렇지만 우리 대한 독립,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 한가운데 우리 기독교인,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젖먹던 힘까지 다 돼서 대한 독립 만세, 아무도 안 보니까 크게 하셔요,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정성스럽게 만든 노래 한 곡이 있어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 노래를 우리가 같이 부를 수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됐나요? 자, 몸 좀 흔들어 봐요. 한번 연습. 대한 독립 만세! 좀 더 크게, 좀 더 크게. 3번 연속. 주여 3차 하듯이. 시작!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한라에서 백두까지 태극기 물결 휘날리고 견해의 염원 이루어 대한 독립 만세 외치세. 다시 무궁화 꽃 피우고 아리아리랑 부르며 나가세. 다시 빼앗기지 않으리. 대한의 독립 찾아왔네. 대한 독립 만세. 뜨거운 가슴에 함성이. 대한 독립 만세. 영원히 꺼지지 않으리. 찢겨지고 빼앗겼으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네. 굳은 의지 막을 수 없네. 대한 독립 만세. 다같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태극기 물결 휘날리고 견해의 염원 이루어 대한 독립 만세 외치세. 다시 무궁화 꽃 피우고 아리아리랑 부르며 나가세. 다시 빼앗기지 않으리. 대한의 독립 찾아왔네. 다같이 대한
뜨거운 가슴의 함성이 대한독립 만세 영원히 꺼지지 않으리 지켜지고 빼앗겼으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네 굳은 의지 막을 수 없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뜨거운 가슴의 함성이 대한독립 만세 영원히 꺼지지 않으리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목소리 높여서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대한독립 만세 노래 잘 불렀죠? 최근에 아이를 낳았어요. 이때는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노래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노래는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의 이름 하나도 없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영성을 느낄 수 있죠. 우리 안동의 정신을 살려서 내년에는 우리 안동의 이야기로 이런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민족을 찬양하는 노래를 한 곡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는 바로 이런 순서를 안 갔는데 오늘 너무 여러 교회에서 많이 오셔서 제가 서프라이즈 한 곡 더 들려드려도 될까요? 네, 박수를 치면 나올 것 같아요. 아리랑
여러분 너무 이쁘죠? 예, 안동이 친척이 있어요. 고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안동에 자주 오라고 박수 한번 더 쳐드릴까요? 저희가 이런 행사를 특별히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춰서 전국에서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바쁘시지만 오늘 귀한 손님을 모셨고요. 사실 우리 교회에 익숙하지 않는 형태잖아요. 우리 예배드리고 부흥회하고 가장 진보적인 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거죠, 안동에서.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예수님 한 1년만 믿고 죽을 것 아니죠?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으실 거죠? 그러려면 때로는 이런 토크 콘서트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소풍도 가고 그러면 오직 좋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안동에도 전국적으로 우리 교회 문화도 조금 더 이렇게 오래 강하게 믿을 수 있도록 만들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문화적인 행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들러리의 말이 좀 길었습니다. 우리가 해방 70주년, 분단 70주년 맞춰서 그래도 우리가 꿈을 꿔야 되지 않을까. 지난 100년의 한국의 근현대사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여와 야를 떠나서 동과 서를 떠나서 남과 북을 떠나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믿죠? 그래서 그 군부를 떼기 위해서 군부를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할 분은 굳이 이렇게 소개가 필요 없는 분 같아요. 그래서 소개를 드리자면은 서울대학교에서 쭉 공부하셨고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하셨고요. 사실 이분은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입니다. 하도 높은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전공이 뭔지를 아무도 안 물어봐요. 전공이 뭐라고요? 좀 크게. 전공이 뭐라고요? 경제학. 고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께서 쓰신 책으로 이렇게 고시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한국의 탁월한 경제학자이십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고요. 제40대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하셨습니다. 나오실 때 전국 어느 곳에서 들어볼 수 없는 박수로 환영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그만하실 거죠? 근데요, 그 예배 드릴 때는 정말 반응이 없는 것 같더니 여러분 그래도 센스가 있으셔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게 안동입니다. 인사를 좀. 네, 여러분 만나 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선비 정신의 또 선비 문화의 중심지가 안동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오니까 굉장히 기쁩니다. 거기다가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오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선생님, 올해 그 바쁘신 중에 안동을 많이 오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안동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 안동을 좋아하긴 하지만 특별히 사랑한다기보다는 총리 때 이 보호 만들 때 기공식에 왔었고, 올해 지난 8월에도 교육개혁에 관한 토크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병일 선생님이 주도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와서 사회를 본 적이 있고요. 그동안에 한 대여섯 7번 왔습니다. 특히 저희 은사이신 조순 선생님이 아마 도산서원 이사장 하셨던가요? 이사장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따라서 온 적도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김에 그 조순 선생님이 누구신지 다 아시죠? 네. 제가 미리 경고드리는데요. 아시면 아신다는 표현을 하는 게 센스입니다. 그래야지 진행을 하죠.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조순 선생님과 선생님의 혹시 관계나 인연을 잠깐 말씀 나온 김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대학 들어가서 경제학과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2학년 2학기에 조순 선생님이 미국서 유학하고 또 가르치다가 오셨습니다. 근데 강의하시는 거나 외모나
또 말씀하시는 것들이 정말로 훌륭해서 이제 경제학 공부도 되겠구나 하고서 경제학에 취미를 붙이게 해주신 분이고, 저한테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스코필드 박사님이 저를 만드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조순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경제학에 관심을 갖게 하고 한국은행에 취직할 때 추천해 주시고, 또 조금 이따 미국 가라고 그래서 미국 갔고, 또 미국 가 있는 동안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희 처가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실 것 같은데요, 아무도? 우선 얼굴이 잘생겼냐, 키가 크냐, 부모가 있냐, 돈이 있냐, 장래가 있냐. 그래서 저 장인 어른도 그러시지만 특히 장모님이 반대하시는데 조순 선생님이 그 두 분을 초청을 해서 사모님하고 식사를 하다가 마지막 판에 정군이 외적인 조건은 보잘것없지만 나중에 아마 교수는 될 겁니다. 그랬더니 저희 장인어른이 그럼 합시다 해서 그랬습니다. 그 조순 선생님께서 도산 이쪽 관계에 아마 이사장님이십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원래 원고에 없던 질문인데요. 지금 말씀이 나와서 그렇게 그 장인 장모님께서 반대하셨는데 사모님께서 특별히 선생님을 좋아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해방 70주년에 사실 70주년이 있기 전에 결국 일본으로부터의 이제 해방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고요. 일본의 지배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선생님 일생에 영향을 미친 분의 윌리엄 프랭크 스코필드. 도대체 그분이 누구실까요? 네, 여러분 아마 스코필드 하면은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분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미국 드라마 중에 프리즌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거기 주인공의 극중 인물이 마이클 스코필드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한번 오셨었는데 오셔서는 포항에서 기자회견을 하다가 기자가 묻지도 않는데 내 한국명은 석호필입니다. 돌석자에 호랑이 호자에 도울필하는 석호필입니다. 그 석호필이라는 분은 저보다 한참 앞에 온 분인데 그분의 한국명이 석호필이었기 때문에 저도 석호필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국 독립, 우리가 지금 해방 70년, 독립 70년 맞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해방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일부러 하려고 해서 하신 게 아니라 3.1 만세운동 때 그 사진을 탑골공원 앞에 만세운동, 서울시청 앞에 만세운동, 덕수궁 앞에서의 만세운동을 전부 찍어서 그 필름을 출국하는 외국 선교사들한테 내보내갖고 세상에 알려졌고 곧 이어서 그 만세운동을 가장 격렬하게 했던 경기도 화성시의 제암리 그리고 수천리가 있었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에 집어넣고 거의 문 잠그고 기름 뿌리고 불 지르고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또 사진을 가서 다 찍어갖고 선교사 가방에 필름을 집어넣어서 세상에 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 독립의 필요성과 필연성을 또 세상에 많이 글로 알렸기 때문에 1943년에 여러분 책에서 카이로 선언이라는 거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카이로 선언에서 왜 영국의 처칠, 미국의 루스벨트, 중국의 장개석이 모여서 적당한 시기에 영어로 in due course 한국을 독립시키자고 했는데 그것이기까지는 말할 것도 없이 이승만 박사도 계시고 김구 선생도 계시고 윤봉길 의사도 계시고 많이 계시지만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의 사진 그리고 글 이런 것들이 크게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 40년 이야기를 5분에 다 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만 다 아는 듯하게 반응을 하는데 어르신이 있기 때문에 잠깐 요약을 하면 윌리엄 프랭크 스코필드라는 이분은 했던 일이 1919년 만세운동 때 서울과 또 화성시에서 일어났던 참혹한 현장을 사진을 찍어서 국내에 알렸고 오늘날 우리가 3.1 운동의 현장 사진을 볼 수 있는 게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님이시다. 그리고 뒷부분에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역할 때문에 카이로 회담을 비롯해서 대안의 독립이 왔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가 보죠? 아니요. 이렇게 이렇게 스님 강조를 해야지 우리 어르신들이 이해하기가 편해서요.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스코필드의 생애와 3.1운동에 대해서 특별히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스코필드 박사님은 사실은 영국 태생이세요. 1889년 영국에서 태어나셨는데 교수의 아들입니다. 클리프 칼리지라고 하는 신학대학 교수의 아들인데 4남매 중 위에 3남매들은 집은 여유가 없었지만 공부를 아주 잘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스코필드 박사님은 1, 2등은 못했나 보죠. 그래갖고 집은 뭐 여유가 없으니까 대학을 못 들어가자 아버지가 이민을 해서라도 대학 다녀라 그래갖고 카나다로 이민 가서 노동해갖고 토론토 대학에서 박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20대 중반에 토론토의 한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던 중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세브란스 의전의 학장 올리버 에이비슨 교수가 스코필드 박사한테 편지를 냈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 극동의 조그만 나라에서 하느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한편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의학 지식도 많은 당신이 와서 나와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편지를 했답니다. 그 편지를 주위 사람들한테 보여주니까 절대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때 스코필드 박사님 머릿속에 생각난 것이 세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는 어릴 때 아버님인 그 클리프 칼리지 신학 교수한테 와서 공부하던 한국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병현이라는 한국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린 스코필드한테 한국을 많이 가르쳐줘서 언젠가 한번 가봐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첫째 번 이유고 두 번째 한국에 오신 이유는 당시가 그 제1차 대전 중이었죠. 제1차 대전은 1914년부터 18년까지 있었는데 1916년인데 동료들은 친구들은 몸이 멀쩡해서 참전을 했는데 스코필드 박사는 소아마비가 좀 있어서 참전을 못해서 친구들한테 미안해하던 중 내가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봉사가 돼서 우리 친구들에 대한 미안함을 좀 줄이지 않겠냐 생각했고 더 큰 거는 세 번째인데 어려서부터 신학교수의 아들이라 그런지 나는 내 몸은 언젠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에 그 기독교 학교인 세브란스 이전에 와서 봉사라는 편지를 받고 이게 아마 하느님의 부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한국에 오셨답니다. 지루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한 3년 동안 교수를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1919년 3.1운동이 나던 해에 연초에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신 이갑성 선생이 오셔서 그 국제정세를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갖고 미국, 카나다, 영국에서 나오는 신문 잡지들을 요약하고 또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주장한 민족 자결주의까지 다 보태서 보고를 하나 해줬는데 그 후에 소식이 없더니 2월 말에 이갑성 선생이 다시 와서는 우리가 거사를 벌립니다. 그 거사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주십시오. 그랬답니다. 근데 스코필드 박사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사진술을 갖고 있었어요. 특히 그분이 미생물학 교수라 이 현미경 자주 보고 또 사진을 찍어야 할 이유가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진술이 대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장면을 찍어갖고 세상에 알리게 된 거고 그러자 일본 사람들이 싫어해갖고 저 밖으로 나가기로 했는데 나가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비자 연장 안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1920년에 실질적 추방을 당해서 카나다로 가셔서 35년 동안 토론토에서 수의병리학 교수를 하셨는데, 제가 토론토에 여러 번 갔습니다. 스코필드 박사 때문에. 근데 그 스코필드 박사가 다니시던 토론토의 온타리오 수의과 대학이 지금은 구엘프 대학이 됐는데, 그 구엘프 대학 수의과 대학 휴게실에 스코필드 박사 초상이 크게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학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교수가 스코필드 박사였다. 스코필드 박사는 저보고 너희들은 한국의 독립유공자로 알지만 우리들은 세계적인 학자로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 젊은 20대 스코필드 박사님께서 힘든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애를 썼을까요? 특별히 3.1운동 같은 경우는. 글쎄요, 그것도 좀 잘 모르죠, 뭐. 근데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지금 이 모임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교회가 이제 국가의식, 민족의식을 좀 더 키워야 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당시 카나다는 영국의 지배 아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또 지금도 사실은 여기 카나다 갔다 오신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모든 정책이 미국 정책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 스코필드 박사님은 항상 어릴 때부터 나라가 좀 커야 되겠다, 힘이 있어야 되겠다, 자기 나라의 운명은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3.1운동이 벌어지자 그 진상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시지 않았을까요? 네. 약자에 대한 아픔이, 그러니까 마음의 나눔과 아픔의 나눔이 있었군요. 한국인들과. 일생 동안 어려운 사람, 특히 선한 사람을 볼 때는 비둘기의 자애로움으로 보라고 항상 가르치셨고, 그렇게 생활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PPT 한번 올려주실래요? 화성에 동상이 하나 있는데, PPT에. 지금 이쪽 제일 위쪽 사진은 제암리나 수촌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다 가둬놓고 불 지르고 쏴 죽였어요. 일본 군인들이. 그것도 경찰도 아니고 인도 아니고 일본 군인들이. 그리고 밑에는 이제 수촌리를 이렇게 재현한 곳이고요. 다시 여기에 잘 보이세요? 이쪽 그림? 청년 만 26세 한국에 왔으니까요. 정말 청년 꽃다운 나이잖아요. 화성에 와가지고 손에 뭐 들고 있죠? 뭘 것 같아요? 카메라죠? 네, 한국의 잔인했던, 처참했던 현장을 담았다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제암리 초입에 올해 3월 1일 날 세워졌어요. 선생님 혹시 말씀 좀.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나라 전체로,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그 혜택을 받고 이분이 저를 키워주다시피 했기 때문에 저의 은인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봐갖고 굉장한 은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나이가 좀 적었을 때는 힘이 없어서 못했으나, 서울대학교 총장 시절, 다시 말해서 2004년쯤 카나다에 있는 동포들하고 힘을 합해서,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보훈처와 보건복지부의 도움을 받았지만, 토론토에 아주 세계적인 동물원이 있어요. 그 동물원에 스코필드 박사 동상을 하나 크게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동물원이야? 그렇지만 그 동물원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클 뿐만 아니라 스코필드 박사님이 동물을 사랑했고, 동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수의병리학 공부를 하셨으므로 그 동물원에다가 큰 동상을 하나 세우고, 그것 때문에 제가 그 기공식도 가고 준공식도 가고 또 확대하기 위한 모금 운동도 가고 했었는데, 카나다 동포들이나 보고 카나다 사람들이나 볼 게 아니라 우리도 저런 동상을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보훈처한테 또 경기도에 부탁을 해서 이 국내에도 크지는 않지만 작은 스코필드 박사 동상을 세우게 되니까 아무래도 저희의 그 부채감이 좀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데 가면 이때 막 박수도 쳐주고 그러는데.
네, 속으로는 박수 치려고 하셨죠? 근데 안동이 누르고 있는 이 장엄한 힘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요. 때로는 이렇게 감정을 잘 표출하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아시겠죠? 박수 다시 한번 쳐봐요. 얼마나 크겠구나.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가도 될까요? 저희가 만든 노래예요. 저희가 만든 노래.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외국에서 수입된 노래만 따라 부르던 시대는 지나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다고 무슨 토착 신학자도 아니고요. 단지 우리의 마음을 담는 노래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예나 지금이나 정말 독립이 됐을까 하는 문제. 형식상 독립은 됐지만 아직도 이 나라의 주권과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진정한 독립은 와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제가 지난 8월 달에 안동을 왔는데 죄송해요. 제가 자주 왔어요, 안동을. 보니까 이런 플랜카드가 있더라고요. 애국지사의 고장 안동. 기억나세요? 어떻게 아세요? 애국지사의 고향 안동.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내년에는 또 뭘 붙이실래요? 그래서 아마 그런 우리가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정말 안동 지역의 의병들, 애국지사들,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표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독립이여 어서 오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찾을 수 있게 울어두만 바라 나라 일은 서로 안고 싸워라 내 상대가 이 나라 다시 찾을 때까지 상처리에 누구나 걷지 말아요 덮을 때까지 이 나라 민족의 독립을 내 눈으로 볼 때까지 나 죽지 않으리 민족의 열이 숨쉬는 곳 누구도 빼앗지 못해 이 목숨을 빼앗아도 민족의 혼은 빼앗지 못해 두 주먹 부서져도 이 나라 다시 찾으리라 눈물이 큰 땅이 되어